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도덕경을 읽어보면서 약간 뭐랄까, 레파토리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꾸만 여기서 변형을 주어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것을 거론하고 착한 것이라면은 또 나쁜 것을 거론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결국은 그 뭐냐? 음을 얘기하면 양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현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대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 가운데 한 면만을 좋아하고 한 면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약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보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 글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무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색다른 표현이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은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직이웅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직이웅, 그러니까 웅이라는 건 수컷이죠. 수컷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반면에 뭐뭐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글의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수컷을 먼저 수컷이라고 하는 것 또는 수컷이라고 하는 성질을 알아야 되겠지만 암컷을 지키면 그렇게 되면 천하의 개가 된다. 골짜구니가 된다. 우리가 골짜기 배웠죠, 여러분? 골짜기는 뭐죠? 비인 거죠, 빈 거. 비어 있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문장에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표현은 조금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왜 천하에 빈 것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문장의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문장이 전환이 되었을 때 문장이 이렇게 순접도 있고 역접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전하는데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직이용하고 수기자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하고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비약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상덕 일정 항상성 있는 덕은 벗어나지 아니해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자, 어린아이는 뭐죠? 노자가 말하는 어린아이 순수함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연. 자, 여기서는 이제 수컷, 암컷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흰 것을 알고도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법이 된다. 법이 된다. 천하의 법이 되게 되면은 상덕은 특이라고 하는 건 사특하다.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뭐랄까 떨어지거나 이상하지 않다 이런 거죠. 다시 무국에 돌아간다. 여기서도 우리가 자 지나가는 길에 이것도 뭐 자꾸만 똑같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식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백, 흑, 식, 특, 무국 이렇게 기역자로 끝났죠. 운율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앞에서도 이 무국이라는 말 한번 얘기했었죠. 자, 훗날 송나라 때 주돈이라는 사람이 주돈이가 북송 시절이라 그래. 북송 시절에 성리학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주돈입니다.
이 사람이 주돈이가 태극도설이라는 글을 썼어요. 태극도설. 이거 태극도설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주돈이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명도와 이천이에요. 명도 선생과 이천이에요. 명도와 이천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훗날 이 무국이란 말은 이 노자 도덕경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의 전국시대 도가 계열의 학자들 글 가운데 무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국과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 자,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무국이 태극. 무국이면서 태극.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그러면은 이 무국과 여기서 있는 무국이 같은 말이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자가 주자서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국이라는 말,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국이 뭘까? 여기 위에서 나왔죠. 영아, 영아, 근본, 또는 자연, 때묻지 않는 것, 무의성. 어린아이는 많은 행동을 하죠. 배고프면 울고, 저기 뭐 용변 마려도 막 울고, 그런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거죠. 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 쓴 사람의 의도대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자, 영화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떠한 사실적인 것, 우리가 현상에서 보여지고 현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로 되잖아요. 이미지화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비교한다는 것은. 근데 무국은 뭐죠? 약간 상징적인 용어죠. 상징적. 여러분 무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태극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상징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댓글로 썼을 때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국이 그러면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면에 허라고 하는 것을 노자는 강조를 하는 것이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 밖에서 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대꾸를 통해 가지고서 이 하나는 상징성으로 말을 했다. 상징성으로 말했다. 자, 여러분 오행이 우리가 한의학에서 오행이 뭐죠, 여러분? 자, 오행이라는 말도 여러분 오행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행 본 사람은 없죠. 오행이라고 하는 말도 약간 상징성이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또는 분류, 현상에 대한 분류를 상징적인 용어로 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행은 경험되어질 수가 있죠. 뭐를 통해서? 추나 추동, 계절의 순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제적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미지는 사실이죠. 사실 또는 현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상징성을 이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를 말하는 거죠. 부귀, 영화, 사람이 어떻게 잘 나가는 것, 출세하는 것. 그 출세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지는 것도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그 부귀라든가 권력을 따르다 보면은 욕될 수도 있죠. 그 욕됨을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키게 되면
천하의 골짜구니가 되고, 예. 천하의 골짜구니가 되면 계곡이란 말이죠. 상덕은 떳떳하건 이에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자 여기에서도 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박에 돌아간다. 여러분 노노맹자에 박이라는 용어 없어요. 이 박이라고 하는 말은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이 장자 책보다 훨씬 이전에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후세의 연구에 따르면은 도덕경은 진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에 형성된 편집된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박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노장 사상이 아니라 노장 사상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장로 사상으로 봐야 된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규정되어지면 사람의 인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 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글자를 통해서 이 글자가 어디에서부터 유출되었는가. 예. 이 박은 뭐죠, 여러분? 통나무를 뜻해요. 통나무. 통나무는 원목이죠, 그냥 원목. 예, 원목. 근데 여러분 원목을 그대로 씁니까? 석가래라든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일부러 구부러진 것을 그대로 구부러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듬죠. 반듯반듯하게 동글동글하게 다듬죠. 예. 그러나 다듬기 이전의 원목, 순수를 말해주죠. 순수. 예. 예.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또는 본질, 예. 근본 이렇게. 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역, 예. 기역 이렇게. 예. 전부 다 운율로 쓰여졌다는 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운율로 쓰여져 있다는 거. 예. 욕자, 곡자, 복자, 예. 아니 박자, 예. 전부 다 기역으로 쓰여졌죠. 예. 요것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체적. 예. 원형의 나무, 원목, 통나무, 다듬지 않는 것. 예.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육아는 어떤 것을 강조하죠? 문질, 지식 또는 지성, 요즘은 지성과 질, 바탕, 예, 바탕, 본 바탕이죠. 예, 본. 이 문질을 고루 갖추는 게 군자죠. 예, 그러나 도가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이 문, 지식, 지성을 다소 혐오하죠. 예, 왜냐면은 여러분 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 지나치게 발달되면은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 형식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번드레해주고 허영, 허례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육아가 그렇죠. 육아의 파단이 바로 뭐냐? 질보다는 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을 업신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문질을 갖춰야 된다. 문질, 빈빈 이런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논어에서도 공자는. 그러니까 공자는 순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어떠한 그 인재로서 그 역할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갖추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 예. 없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 예.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죠. 그러니까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인간상은 예. 비교적 균형이 잡힌 인간이죠. 여러분 착하고 순수한 것만 가지고 세상 살 수도 없고 예.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외를 갖춰야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예. 이 말과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예. 왕필의 주석 같은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 순수한 원목이죠. 원목이 나누어지면 그릇이 된다. 아, 이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자, 원목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경우는 물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예, 어떤 경우는 술잔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그 제기랑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도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목이 나누어짐의 그릇이 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장자를 읽다 보면은 이러한 뉘앙스가 풍기는 게 많습니다. 자, 원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무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음. 소리가 아직 없다. 예, 무음. 여러분,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는 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이 있는 거다. 소리가 없는 가운데 음이 있다. 네, 유음이 있다. 네. 자, 우리가 그 서양 음악에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팔음이죠. 자, 소리가 아직 팔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를 이루지 않았어요. 어떠한 곡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 없는 가운데 팔음이 아직 이렇게 소리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 그게 무음 상태라 그러면은 그 무음 상태에 베토벤이라든가 바하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이런 정말로 좋은 음악의 소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무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무음 속에서 그와 같은 멋진 음을 있다고 하고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음의 아름다운 것을 이해를 하죠. 음악의 아름다운 것을 이해를 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문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자가 문자가 결합하기 전에 그 문자로 통해서 위대한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표현되죠.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소리도 없고 작용도 없는 것 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멋진 글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원목이 구분되어짐에, 원목이 쓰임에 따라서 나누어짐의 그릇이 된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의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어에서도 군자는 불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군자는 누구죠? 일반 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을 말하는 거죠. 성인은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자 제도는 다 뭐죠? 다 기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정치, 문학, 변론 이런 거. 도덕, 도학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의 그 공자 제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사람이 공자에 의해서 그 원목이 나누어짐에 그릇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공자를 통해서 자기의 좋은 면, 자기의 그릇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펼치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그것을 쓰게 되면은 관장이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관이란 말도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몸의 기관, 어떻게 오장육부도 관이잖아요. 그것도. 예, 이 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대학에서 그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서전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 가운데 총명예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하늘은 그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군주로 삼는다 그랬죠. 예, 또 비슷한 그 개념이에요. 성인이 이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 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으로 삼는다. 그래서 큰 제도에는 큰 분할에는 이렇게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느낌으로 큰 제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왕필은 웅은 앞서는 데 속하고 이런 소리예요. 웅은 수컷은 앞서는 데 속하고 자는 뒤에 속한다. 그러니까 남녀라든가 음양이 있을 때 먼저 양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것도 막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성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할 때 뭐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머리가 나오죠.
손발은 나중에 나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말한 약간 추상적인 용어죠. 앞선다. 예, 음은 뒤선다, 뒤따른다.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예, 우리 몸에서도 이 부분이 양이고 이 부분이 음이잖아요, 여러분. 다리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예, 이거 위험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역산돼 가지고 출산하다 보면 아기도 괴롭고 산모도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이건 자연의 순리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게 기준을 이런 것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음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상대적인 거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지는 그래서 천하의 선이 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무엇이 세상에 있어서 먼저 되는 것인 줄 알아야지만이 조건이죠. 알아야지만이 반드시 뒤를 이해하게 된다. 자, 이거는 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은 자기 몸을 물리되 사실은 앞서는 것다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개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구하진 않지만 물이 거기에 저절로 돌아간다. 비어 있으니까. 영아는,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아기죠.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그 개인적인 어떠한 그 의도 이런 쓰지 않지만 자연한 이치에 합당하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뭐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배고프면 막 징징거리고 불편한 열이 있어도 막 징징거리고 그러죠. 그게 자연이지 합당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연의 그거냐. 그러니까 일면만 얘기한 거예요. 일면을 들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떠한 일면만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식은 모측야다. 본보기로 삼는 거다. 특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벌어지는 것이니 불가공량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말하자면 항상 맞춤으로 돌이켜서 뒤에 덕이 온전해 그 처소에 그 처하는 바에 그 덕이 온전하게 된다. 이것도 그냥 문자상으로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밑에 장에서 이르게네 반자는 도지 동야라 하니 공은 취할 수 없는 것이니 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도가 움직이는 것이니 공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 자연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는 것은 본에 처하는 것이다. 또는 뭐 자연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현상에서 우리가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실로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 막연한 개념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박은 진냐니. 이것도 여러분 그냥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글 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렇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 박이라고 하는 통나무는 진이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거다 이런 뜻이죠. 그 원형이 흐트러짐에 수많은 행동들이 나타나고 수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도 배웠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수리라고 하는 것은 요 숫자라고 하는 건 다른 유가 발생한다. 다른 유가 발생한다. 이게 숫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리학에서 제가 했었죠. 이치는 하나인데 분은 현상은 다르다. 다르다. 분수설. 2일 분수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류라는 것도 여러분 분이랑 같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 진이 나누어짐에 통나무가 나누어짐에 그릇이 된다 그랬죠. 그릇이 다용도로 쓰여지잖아요. 많은 그릇 종류가 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우주에서 인간이 배출되었을 때 그 원형은 바깥지만 어떠한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 뭐 점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주에 의해 가지고서 다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진이 나누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계유락 첫 조문이 뭐죠? 인품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오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예, 품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인체 기능의 오장육부가 서로 다른 모양의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자, 마치 그것은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글을 썼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사실을 통해서 이미지화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주자 글에 약간 젊었을 때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자 문체라든가 근데 이런 글을 보다 보면은 주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에 이미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자는 여기에서 문체를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뜻이라든가 문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성인은 그 분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현상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원형이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자, 봄이라고 하는 어떠한 계절이 나타나면 이 자연 현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분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이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분류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들을 위해서 관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식으로 말하면은 이류 총명예지 능쟁지성자 추로기간즈 천필명지하사 하늘이 그들을 명예해서 위직은 위지 사하시니 임금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는다. 자, 여기에 무슨 관점이 있냐면 여러분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은 성인을 성인의 어떤 의지, 성인의 어떤 세상에서 하는 역할은 주자가 말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딘가 모르게 뛰어난 사람들, 인의 예지의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 하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으로 만들고 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우는 임금이면서 그 당시에 인류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착으로 말하자면은 철현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장이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순호가 성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도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만약에 폭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라는 절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도 제도, 요즘은 시스템 이런 거죠. 이것을 제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갖춘 사람이 누구냐?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우리가 진시황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와 같은 발상에 의해서 초기에 중국 역사가 우리가 보여주는 물론 하나라는 역사 아직까지도 역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은나라라든가 주나라는 고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그 초기에 그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와 같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끌다 보니까 춘추 전국이라는 정말 대혼란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제도, 시스템을 고안하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것은 결국 제 주관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는 정도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선으로서 예, 스승으로 삼고 불선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예, 도움을 받아서 자, 여기도 여러분 풍속이란 말 우리가 지금도 쓰죠. 예, 풍속, 그 나라의 문화, 어떠한 풍속을 이역한다, 바꾸다, 교화하다 이런 소리예요. 바꾸어서 모두 다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예. 하나는 뭐죠, 여러분? 예, 자연이죠. 자연, 본, 근원, 예, 근원 예, 이런 것을 예, 말하는 거죠. 순수한 상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예, 노자도 예, 도덕경에 대한 해석도 교화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예. 대제라고 하는 것은 큰 제도라고 하는 건 예, 천하의 마음으로 삼은 거로 어떠한 그 분할, 나눔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조금 추론해서 한번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자, 왕필이 여러분 어떠한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을 주기도 했지만 왕필의 문학, 글쓰기 방식이 후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천하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국민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야, 여러분 말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민주가 뭡니까? 백성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쇠뇌되고 왜곡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예. 얼마든지 여러분 이것은 변조가 되죠, 여러분.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이 겉으로는 멋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무리들, 정치하는 놈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자, 민주로서 민주의 것을 탄압합니다. 현대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갈갈이 다 찢겨져 있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글하고 현상하고 예, 같지가 않죠. 말은 얼마나 정말 예, 청산유수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천하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예. 예. 파시스트나 예, 공산 독재에서도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예. 천하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은 좋은 교육, 상식적인 거죠. 좋은 교육도 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인, 결국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인 거죠. 언론이라든가 뭐 전부 다 대부분이 가짜. 뭐 옛날에는 뭐 그래도 뉴스, 공영방송은 가짜를 그래도 이게 지금은 뭐 서슴치 않게 더 가짜 뉴스를 합니다.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 들어와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예.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전부 다 예, 앞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예. 자, 29장. 참 여기도 몇 가지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것 이외의 뒷면을 예, 노자 도덕경을 이렇게 잘 드러내 가지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장차 뭐뭐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뜻이죠. 천하를 취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없죠.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춘추 시대에 이와 같은 천하를 취한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예. 천하를 통일해야 된다. 천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국이 소위 패권을 가지고서 예, 아니죠. 전국시대는 칠웅이죠. 7개의 어떠한 그 패권을 쥐고 있는 번갈아 가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가들이 서로 간에 천하를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이와 같은 용어,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는 이와 같은 말은 전국시대 후기에 나타나는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덕경이 공자 이전에는 이와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나는 그것이 부득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부득이란 말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하는 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라는 거예요. 예. 천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릇이니, 예, 지금도 신기란 말 쓰죠? 세상은 아주 신비로운 그릇이니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예. 함부로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무엇을 만들어서 의도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는 사람은 패하고 그릇을 망치게 되죠. 예, 올바른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잡는 사람, 그것을 마치 법이라든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그렇게 잡게 되면은 놓치게 된다. 잡으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지 않으면서 잡는 것. 예. 이게 이제 도덕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예. 잡는데 잡지 않는 것. 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물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연이라고 봐도 되고 천하라고 봐도 됩니다. 예. 또는 현상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이 현상 또는 그 세상은 따르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허치, 한숨 쉬거나, 뭐, 하품한다든가, 뭐,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리한 경우, 아주 쇠약한 경우, 어떤 거는, 주저앉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이 가운데서 심한 거, 사치스러운 거, 너무 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거심, 거사, 거태니라. 예, 이거 또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부유해질 수 있으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갖고 싶어 하고, 예. 권력도 최고로 높은 것도 추가하고 싶죠. 그게 사람의 속성이죠. 근데 성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예. 어떤 성인이 하는 것은 부득이해서 그런 거다. 저는 이 말은 참 좋아합니다. 부득이해서. 자, 공자가 그 철안순하라고 그러죠. 맹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나름대로 어떻게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세상을 돌죠. 그것은 공자라고 하는 성으로 봤을 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부득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성인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부득이한 거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 부처, 자신으로서는 다 끝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부처와 공자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얘기를 들자면 이런 이분들 세상의 속죄양이 되시고 세상을 위해서 깨달음을 보여주고, 공자도 올바른 정치라는 거 다 부득이한 거다. 이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신은 무형 무방이다. 방은 이렇게 방을 말하는 거죠. 형태가 없고 방도 없다. 기는 합성이다. 합쳐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무형으로서 합하기 때문에 신기가 된 것이다. 만물은 자연으로서 성이 되니 가인이 불가이하며, 그 인으로 인해서 요런 말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인으로 인해서, 인으로 위한 것이지 내가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괜찮겠습니다. 예. 이런 표현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왕필이 20대 초반에 이와 같은 그 글을 썼다고 하는 건 정말 놀랍다는 거. 예. 사고방식도 놀랐지만 그 사고방식을 이런 식으로 글을 표현했다는 거. 여기도 여러분 대꾸로 딱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예. 아주 정말 멋진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물에는 그 항상성이 있다. 물에는 항상성이 있는데 일정한 어떠한 변하지 않는 성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글이죠, 여러분. 훗날 이런 성은 전부 다 이치로 변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물에는 법이 있다. 또는 이치가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물에는 변치 않는 어떠한 항상성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무엇인가 만드니 고로 반드시 그것은 깨진다. 예. 물에는 항상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가지로서 고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어떠한 순환 논리에 의해서 깨져버린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범차 이 혹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앞에 혹행, 혹수 무슨 뭐 이런 말. 그것은 그 물사가 역순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니 시위 집할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하거나 잡아서 나누는 것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말도 이해하기 힘들으면은 추나 추동을 이해하시면 돼요. 추나, 추동,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은 자연의 지극학물 통달해서 만물의 어떠한 정을 풀니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이 정이 또 뭐냐 어떨 때는 또 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주자 소위 말해서 송나라의 성리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이라는 개념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용어 자체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송 이전의 말들은 자 여기서 정이라고 쓰던 성이라고 쓰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그것으로 인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마다 그로 인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물에 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에 따라서 쓰임의 용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 게 아니다. 그 물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공자도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의 소인적인 것, 그 사람이 타고난 성정의 어떠한 좋은 점과 문제점, 이것에 따라서 가르친 거죠. 그것을 인이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따르되 내가 베풀지 아니하면 펴지 아니하며 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물의 이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혹된 것을 제거하니 고로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물성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지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동사로 했어요. 스스로 그것을 얻는 것이다. 신불란이 물성 자드냐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글입니다. 굉장한 글이에요. 도저히 뭐 20대가 이런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힘은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 나 자신. 물성이 자득하는 건 뭐죠? 이것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뭐죠? 대학으로 말하면 명덕. 개인의 명덕을 밝히는 거죠. 명덕. 이거는 물성이 자득한 게 뭐죠? 신이죠. 신민.
요거는 내고 이거는 외죠. 예. 이런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주자가 정말로 그 예리한 눈으로 전부 다 이런 것을 주자 자기 성리학에다가 이것을 결부시켰다는 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나중에 그 주라든가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자 이전 1000년 전에 왕필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 의해서 글이 나왔다는 거. 구체적으로. 정말로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거 인이불이하고 순이불시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 아주 정말 굉장히 뛰어난 문체라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어려워야지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인이불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대학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 첫 장에 1장에 주자가 인기소발이 수명제하여. 그 바라는 바로 따라서 드디어가 밝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바둑에 비교하면은 그 똑같은 사제지간이라도 조은현 국수하고 이창호 국수가 얼마나 성격이 다릅니까? 조은현 바둑은 정말로 그냥 막 빠르죠. 행마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창호는 어떻죠? 행마가 느리는 데지만 빈틈이 없잖아요, 또. 그게 그 사람들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그 제자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속성, 재능,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사물이라든가 백성들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정말 뭐 해석을 떠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멋진 글이다. 이런 글들은. 자, 저도 변명도 한 번, 두 번 해야지 변명인데 시도 때도 없이 변명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좋아하는 글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정확하게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참고를 하고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것이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러는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